자,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몰고 갔던, 일방적으로 경찰에 처음에 협박죄로, 이게 처음에 경찰이 이 사람을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는 이 사람이 무슨 뭐 마약죄로 잡혀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선균 씨가 협박죄로 이 여자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5번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서 이게 복마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상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자고 그러니까 왜 나를 구속시키냐고 도망가다 강제구인까지 당해오던 그런 여자였는데 체포됐죠. 결과적으로 체포가 됐고요. 이 여자가 보니까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 이른바 작업을 쳐가지고 돈을 뜯어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야. 네. 근데 경찰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진술을 이용해갖고 이선균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명예살인을 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네, 그 여자가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는데요. 뭐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뭐 잠깐만, 이건 명신이 때랑도 비슷한 겁니다. 같은 부류네? 아무튼 500만 원짜리였죠, 명신이는. 네. 근데 이 언니는 금액 단위가 컸어요. 네. 뭐 많이 준 사람 3억대까지 줬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무튼 관련 네, 그리고 뭐 아이가 해주세요.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출석할 때 보니까 난 너무 충격받았어. 애를 안고 나왔어요. 동정표를 구하려고 지금 애를 안고 나온 건데 진짜 이 여자는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저런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자체가 아동 학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협박범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보통 이제 임신 협박을 칠 때는요. 애 아빠하고만 딜을 치거든요. 네. 근데 애 아빠가 누군지 아는 상황에서 애 아빠 아닌 남자들한테까지 돈을 다 뜯어냈어요. 일단 근데 뭐 관계를 가졌으니까. 임신은 사실인가요? 임신은 사실 애를 출산을 했으니까. 근데 임신한 과정 중에 본인하고 관계를 가졌던 남자들한테 다 당신 애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돈을 뜯어낼 정도로 네. 말 그대로 그 엄마로서뿐만 인간으로서의 도덕성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이선균 씨한테는 전화 녹취록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그 내용 안에 오빠하고 연관된 내용이 있다 이러면서 합의금을 종용하는 듯한 이 모습, 그 모양을 내보이는데 이 협박남이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우아래층 살던 사람이고, 현관 번호를 서로 공유를 해갖고, 진짜 식구처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선균 씨도 처음에는 돈을 줬다가 알았을 거예요. 주변의 평판이나 사람들 얘기를 통해갖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고, 분명히 경찰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 이런 상습범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범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선균이 먼저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경찰이 6개월 동안 한 거는 계속해서 이선균 너 마약했지. 마약했다고 인정하면은 수사 가볍게 해줄게. 더 이상 안 부를게. 공개적으로 출석 안 시킬게. 너 이번에 밤샘 조사 한번 하자. 밤샘 조사 한번 해주면 다음번에 안 부를게. 이런 식으로 언론 프레이를 위한 방식으로 이선균을 계속 말하자면 강요, 협박, 모욕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초창기에 저런 사실이 왜 언론에 보도가 안 됐죠? 저 여자가 저런 질이 나쁜 여자라는 얘기가 사실 초창기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게 양쪽이 다 터졌어야 돼요. 만일 이선균이 불륜이라고 하면 저 여자가 지구주순한 술집 여자인데 이선균한테 마치 이선균 씨한테 혼자서 순정을 바치다가 무슨 배신당한, 이용당한 이런 이미지로 갈 게 아니라 원래 이 여자가 작업녀였는데 이선균도 재수없게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나 그와 관련된 조사 내용이 일이라도 흘러나왔으면 여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선균만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지금 또 짜증나는 게 이게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경찰이나 언론의 잘못은 묻히고 이 여자 한 사람 희생양 삼아가지고 마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는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성균하고 5차례 이상 마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고지순한 술집 여자 앞에 그 수식어가 이상하답니다. 지고지순한 술집 여자, 지고지순한과 술집 여자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상하다고. 네. 아니 뭐 저기 사리 탐욕이랑 비슷한 거죠. 예? 네. 아니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 작업치는 여자.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헐. 오빠밖에 없어로 간단 말이에요. 오빠밖에 없는 애가 왜 술집 여자를 하죠? 근데 술집 안에서 나는 오빠밖에 안 만난다는 거지. 그럼 술집 여자를 해서 돈을 못 벌잖아요. 수많은 오빠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게 술집 여자인데. 그러니까 딴 오빠들은 비즈니스 관계로 잠깐 앉았다가 하는 거고 나는 딴 남자 만나면 손도 못 잡게 오빠 뭐 이런 그 고유 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업계 다니는 아시는 분한테 들었어. 아무튼 얘가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 잡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정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그런 방법으로 작업 치는 걸로 유명한 선수였다는 거지. 네.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게 이 얘기들이 진작에 안 나왔던 것도 이상하고 지금 막 경찰 쪽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또 이 여자가 등장한 그렇지.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언론은 그 전에 제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휴. 이 사람을 두고. 그거 누가 걸렸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언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건희 아닌 줄리의 과거 탬버린 칠 때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상대자가 자유로직을 가진 거의 돈 있는 남자 전부였고 줄리는 그냥 검사나 어떤 정치적 권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차이일 뿐이지 하는 짓거리는 똑같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언론이 이 내용에 대한 형평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성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거야. 네. 그 주변에 그 대상자나 지드래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용의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걸 밀고 이성균으로 몰아갔다는 거지. 왜? 이성균 떡밥이 제일 크니까. 세계적인 세계적인 배우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이 그렇게 흘려줬어도 언론은 좀 제정신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지드래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히트에서도 뭐 안 나왔다고 하니까, 1년 가까이 그걸 끊고 오래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드래곤의 소속사나 지드래곤의 이런 류의 조사나 뭐 다양한 이것들을 YG가 약공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 류의 것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인맥이 있었다는 거지 얘네들은. 응? 경찰 안에서 손을 써줄 만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있었던 사람인 거고 이성균은 아예 그런 쪽에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 경찰을 찾아갈 때는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계속되는 협박에 대해서 돈 요구에 대해서 경찰한테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찾아간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게 웬 떡? 이성균이가 걸려들었네? 라고 하는 순간 얘네들은 언론하고 같이 야 이거 마약범으로 몰아야겠다. 되든 안 되든 일단 몰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경찰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터지기 시작한 게 김승희 학폭하고 김건희 노란유지였단 말이에요. 객단 부인 얘기 동영상 터져 나오면서 이슈를 덮을 때 이거를 꺼냈었단 말이야.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결국은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수사 책임 그리고 이러한 언론에 대한 엄청난 손배가 뒤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경찰도 담당 경찰관이라고 정보를 흘렸던 사람들, 인천경찰청 담당 마약과 등등 모든 애들이 징계받거나 파면을 당해야 되는 건 우선인 거고, 그 후에 어떤 배후가 존재했었는지, 유출된 언론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썼고,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전적,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경찰도 엉망입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경찰이 이성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출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럼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걸 기자가 어떻게 파?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 경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뒤질까?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공개 출석은 피해자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공개 출석을,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왜 본인이 비공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랬더니 기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출석으로 해도 기자들은 알고 쫓아와갖고 사람이 몰리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나 어떤 후문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넓은데 정면에 정문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균이라는 사람을 스포트라이트에 세워가지고 사진 찍히게 만들고 거기서 죄인 이미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약 수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결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경찰도 구체적인 증거를 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시약 검사나 여러 번의 샘플 검사 안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인 것 같이 그런 류의 뉘앙스의 기사를 써낸 거는 기자들의 상상력이란 말이야. 기자들이 거짓말로 기사를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거짓말 써도 경찰에서 어떻게 그때 했었냐고. 나오면 그거 아니고 이거 시약이 좀 그래. 털이 모자라. 이거 신종 마약이야. 이거를 계속 하니까 계속 받았어. 그러니까 서로 난리가 났어. 코로 빨아들여서 안 나오는 거야. 코로 빨아들이든 주사로 빨아먹든 입으로 먹든지 간에 몸 안에 축적되는 게 나오는 건데 코로 빨았다고 안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처음에 여자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요, 마약이 아니라 대마초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여자가 했던 얘기는 마약을 해갖고 히로뽕이나 무슨 코카인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대마초를 폈다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대마초가 사라져버렸어. 왜? 저기랑 겹치니까. 마약 처남이랑 겹치니까 이 대마초로 의심받고 있다라고 하는 초창기 기사가 이제는 마약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야. 애초에 이 여자는요, 지가 대마초 폈다는 거에 대해 갖고 오빠가 그때 있을 때 난 안 폈잖아 이러면서 오빠 알지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나 히로뽕했어 이런 단어나 이런 진술을 해본 적이 없어. 같은 대마초인데 어떻게 검사 처남하고 이성균하고 이렇게 다르게 기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이 끓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배우협회라든지 또는 평소에 이제 물론 몇몇 배우들이 이성균 씨 관련한 추모 SNS라든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협회 차원에서 뭔가 어떤 중량감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리더십을 발휘해주는 분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본인 쉽지 않겠지. 정권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더군다나 유인촌이잖아, 장관 새끼가. 또 유인촌이 지 나름대로 얼마나 지 인맥 동원해갖고 이거 찍어 억누르고 있겠어요. 배우협회에서 못하죠. 가족들도 못하죠. 왜? 전혜진 이 배우도 사람들은 계속 배우란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언론이 악의적으로 써대기 시작하면은 배우 생명 끝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전혜진 배우도 지금 다시 이제
최초의 전성기를 맞아가고 있는 거고 CF도 많이 찍고 지금 연관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인도 지금은 쉽게 나설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광고 위약금 물어야 되고 다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혜진 씨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이 연기됐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동료들이 나서줘야 돼요. 그리고 팬들이, 시민들이 팬들이 나서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죠. 이거를 싸워야지, 같이. 싸워줘야 돼요. 저는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얘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여자 하나 위증한 걸로 해갖고, 이게 분명히 이제 경찰이 압박을 해갖고 잡아 넣어서 네가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해 라는 식으로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여자가 구속 적부심에서 도망을 가고 지금 강제 구인돼 왔겠습니까? 분명히 조사받을 때 너 마약 했다고 이선균이랑 얘기해주면 내가 해줄게. 내지는 가벼운 걸로 쳐줄게 라고 약속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가고 갑자기 모든 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이 여자도 지금 짱구를 겁나게 걸리고 있을 거거든. 또 이게 제2의 첼리스트 됩니다. 그럼 이 여자 또.